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일단 시황을 좀 보면요. 일단 미국 증시는 확실하게 좀 조정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락 조정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증시를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장중에 굉장히 흔들렸다가 또 이제 플러스 마감을 하는 그런 강세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 증시의 이제 수급에 있어서 이제 노이즈 요인을 보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면서 예탁금이 거의 60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이제 상장 이슈가 마무리되고 이제 55조까지 지금 축소되고 있는데, 신용은 이때 당시에 16조 얼마에서 지금 이제 17조 7천억까지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보통 여기에서 한 30% 정도가 신용 비율이 이제 차게 되면 30%면 대충 한 17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적정에서 조금 높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탁금이 계속 이제 줄어든 흐름들이 나와서 이게 만약에 40조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신용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연말 수준에 그럼 이제 40%가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탁금이 축소되는 이런 포지션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내년에는 보면은 뭐 BTS라든가 올해 하반기나 뭐 이제 내년에는 빅히트엔터라든가 또 카카오뱅크라든가 등등의 이제 또 대형 IPO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흐름이 안 좋게 되면 또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을 체크하는 좀 포인트라고 놓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많이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 저는 이제 한 20%에서 50% 정도의 조정은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락 조정.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조정을 보면, 만약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한 15%에서 한 25% 정도 조정이 오면 이제 저렴한 구간에 들어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한 20%에서 50% 정도 빠지면 적정 구간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20% 이상 빠지게 되면 요거는 이제 밸류 매력이 생기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이제 밸류를 요 정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데이가 테슬라데이란다. 테슬라의 이제 뭐 배터리데이인가? 이게 기존에 12일인가 며칠인가 하기로 했다가 이게 연기를 해가지고 22일인가 이제 뭐 시작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슈들이 붙고 뭐하고 하게 되면 요런 것들은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섹터에는 악재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를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노이즈 요인, 이제 대기되어 있는 노이즈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오늘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2020년도 9월 18일, 오늘이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LG화학 우선주 101%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오늘은 2차전지 관련된 제가 가진 스탠스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테슬라 배터리데이를 이제 우리가 전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러니까 분석이라기보다 이걸 어떻게 볼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LG화학이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적 분할의 이슈가 있으면서 단기 고점에서 좀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진스님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날짜를 보면 자 9월 8일날 LG화학 우선주 101% 전략 매도 해가지고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제 한 일정금 부분 때문에 한 주만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6만원 구간에 이제 뭐 처분을 하셨고, LG화학 우선주 101% 수익입니다. 모두 팔았습니다. 매수할 때 일정금 제한이 있어서 한 주만 매수하였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삼성 SDI우는 약간 좀 매직 개념으로 조금씩 이제 모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0% 구간에 수익을 한번 챙겨주셨는데, 자, 매도 평균가가 보니까 한 18만원 구간대 되죠. 자, 요 부분에 대한 포인트도 한번 보고요. SK 이노베이션 우. 자, 우리나라에 자, 배터리 3사를 다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우선주 보면, 자, 매도 평균가가 보면, 자, 107,000원. 자, 100%의 이제 100% 수익 구간에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요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이제 배터리 3사에
각각의 이제 포지션이라든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배터리 업황을 일단 체크를 해보면요.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쇼티지를 보아야 돼. 쇼티지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도에 일단 이 공급 부족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진폭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이제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 아마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이제 뭐 상하반기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때 이제 버블을 딱 만들고 저는 이제 장기적인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요 부분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 기업들이 다 알고 있어서 지금 뭐 포드도 마찬가지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그룹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라인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이제 뭐 CATL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배터리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생산 캐파를 많이 늘려가고 있고요. 테슬라도 이제 자체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 과잉을 또 만드는 시기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5년쯤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럼 이거를 한 2, 3년 정도 땡겨서 2022년 정도나 2023년 뭐 상반기 정도에 버블을 크게 키워놓고 그 구간이 장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적인 이제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기술 개발이 되면서 이제 또 장기적인 변동성을 가져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에 이제 삼성전자처럼 이제 독점 구조를 가지는 기업이 어디가 될까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배터리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스탠스는 다 좋게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어차피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찍어낸다 그래도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이즈가 없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포지션에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지금 수주 잔고가 쌓이는 게 150조라 그래요. 그럼 지금 150조 생산 캐파를 다 갖고 있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수주 잔고를 다 채우려고 그러면 캐파 증설을 엄청나게 크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케미컬 회사인데 이제 화학 부분하고 배터리 부분이 같이 이제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 부분은 이제 뭐 코로나라든가 그 전에 이제 장기적으로 업황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 퍼포먼스 같은 게 없었는데 이제 배터리 사업부가 이제 흑자 전환에 들어서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해서 2020년도 코로나 폭락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줬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있죠. 물적 분할이라는 게 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분사를 이제 나눈다는 거죠. 기존 화학 부분과 이제 별개의 기업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주사 개념에 이제 화학 사업부를 갖고 가는 거고 LG화학의 이제 배터리 사업부가 따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분사를 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 LG화학이 지분을 100%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이걸 뭘 할까요? 이 배터리 사업부를 어떻게 할까요? IPO 같은 걸 하겠죠. IPO를 하든지 뭐 아무튼 상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을 모으겠다라는 거죠. 그 자금을 어디다 쓸까요? 자, 캐파 증설하는 데 쓸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다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IPO 직전에는 어때요? 자, IPO 기대감이 또 붙을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가 수준으로 놓고 보면 27만원에서 대충 한 25만원 선 요 사이에 들어오면 저는 편입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 빠지는 부분들은 지분을 지금 이미 100%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IPO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차전지 시장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스탠스가 좋게 잡혀있기 때문에 업황이 좋게 잡혀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안 좋은 뭐 시장 폭락의 구간이라든가 그런 때만 아닌 구간에 IPO를 하게 되면 당연히 흥행이 거의 담보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분할돼 가지고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밀릴까요? 주가가 이미 오버밸류를 형성을 해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사업부의 이제 미래 가치를 말고 지금 일반적인 가치 산출을 하게 되면
한 30% 정도 버블 구간에 있습니다. 20% 30% 정도 버블 구간에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업사이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미리 주가가 땡겨 놓은 건데, 이런 부분의 악재성 이슈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고, 기업을 분할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지분 구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이득이 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분할을 하고, 어떻게 분할 비율을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싶은, 이제 심리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이제 25만원 밑으로 많이 내려와 준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담아볼 포지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뭐 배터리 사업부가 전체 사업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자, 진스님이 분할매도 보셨던 이제 18만원 구간대 18만원 구간대 보면 이게 주가가 36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300%를 못 찍고 내려왔죠. 좀 이제 보유를 해서 만약에 36만원 또 이제 넘어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진스님은 이제 300% 수익 구간에 오게 되면 또 덜어가는 포지션들이 나올 거고, 장기적으로 이제 삼성 SDI 우선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LG화학의 이 분할 이슈로 인해서, 자, 이제 2차전지 섹터 센티 전체가 좀 안 좋아지는 흐름들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함께 밀릴 가능성들이 있겠죠. 여전히, 좋은 매수 포지션이 되겠죠. 자,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삼성이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기술 개발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삼성 SDI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캐파 증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다음 기술에 대한 이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 승자는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출시를 하고, 그쪽에 있는 수요를 잡아먹고, 캐파를 이제 확 늘려가는 포지션이 만약에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 기업들 중에서 먼저 어디서 나온다 그러면, 미국도 있겠죠, 테슬라도. 거기서 어떤 포지션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독점적인 구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도태되겠죠.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지금 이제 배터리 산업은 이 직전인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전 단계인데, 요 부분이 왔을 때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이 산업구조 전체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적인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이쪽 섹터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거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보면 배터리 이외에 업황도 다 좋죠. 그러니까 IT 쪽에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업황이 4차 산업을 타고 다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퍼포먼스가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유사업 같은 경우는 바닥 시그널이 지금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죠. 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백신이 올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제 출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자리 잡고 이제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기차 점유율이 50% 이상 넘어가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정유사업은 업황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정유 쪽도 이제 전체 캐파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 이제 이제 석유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수요가 거의 60% 가까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전기차로 바뀌게 될 텐데, 자동차가 이제 석유로 가다가 이제 전기로 바뀌는 포인트가 한 30%에서 50%, 전기차 점유율이 30%에서 50% 넘어서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이제 매출 규모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기존 사업부를 매각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포지션들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먼 미래에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대응을 잘한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기업은 계속 개업 흐름은 계속 좋을 가능성들이 높고요. 그러니까 정유사업 바닥 시그널은 이제 백신 보급 요 시점에 대한 이제 우리가 스탠스를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LG화학과의 지금 소송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일단 LG화학이 이긴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소송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벌금을 때려맞는다라든가 그런 어떤 포지션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노이즈 요인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급락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LG화학이랑 뭔가 협의를 좀 이뤄가지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고, 또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1년 후든 2년 후든 소송은 이제 2, 3년 진행이 될 텐데, 그 이전에 무슨 뭐 노이즈 요인, 이제 뭐 재판 결과에 따른 뭐 재판을 하면은 뭐 1심이니 2심이니 3심이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결과에 따른 어떤 노이즈 요인은 계속 이제 불거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때마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우선주는. 그래서 그런 악재 요인이 붙을 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포지션이 없으면 사실 지금은 이제 편입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스탠스가 좋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이슈로 이제 배터리 쪽에서 안 좋은 이슈가 붙게 되면 고를 때마다 이제 또 매수 찬스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진스님 매수 포지션을 보면 여기 빨간 동그라미 1000원 요 부분에 다 이제 자 편입을 하셨어요. 굉장히 보면은 자 포지션 대응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분할 매도 포지션도 보면 자 요 파란색 동그라미 구간에 이제 다 분할 매도 포지션이 나갔던 부분들이고, 자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재가 있을 때 담고 이제 호재 요인이 불거지고 뭐하고 해서 이제 급등이 나온다거나 뭐하거나 하게 되면 자 분할 매도 포지션들을 보고, 자 위에서 이제 뉴스나 이슈가 나올 때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요런 어떤 노이즈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자 결국은 단기적으로 고점을 잡는 그런 포지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슈에 따라다니지 않는 그런 어떤 경험과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투자를 하면서는. 왜냐면 조금 더 싸게 사고 좋은 포지션을 취해가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고점에 잡았다 그래도 5년 10년 지나면 뭐 지금 자리보다 높은 구간에 있지 않겠어요? 이제 배터리 사업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뭐 2년 3년 보면 지금 자리보다 이 고점, LG화학이 고점이 잡혀있는 이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잖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을 견뎌서 뭐 그냥 난 지금 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거고, 이제 우리가 싸게 사고 좋은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포지션들을 기다리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 배터리 기업들의 제가 가진 스탠스는 그래요. 자 저는 이제 탑픽은 삼성 SDI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라는 5년 10년 후에 어떤 뭔가 스탠스들을 잡힐 때 이쪽으로 투자를 가장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있는 배터리 기술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 돈이 될 부분에 좀 이제 캐파를 늘리고 뭐하고 하고 있는 부분들은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캐파 증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우리나라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 3사가 전 세계에서 캐파 증설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도 가장 클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2년 동안은 한 2년에서 3년 사이 구간에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되는 구간들이 올 거다. 쇼티지 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것이 너무 눈에 뻔하다는 거죠. 이게 부족할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 그런 이슈들이 붙게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버블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스탠스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구간이 좋은 포지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단기 포지션은 3개월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노이즈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다음에 이 노이즈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배터리 랭인가 뭔가 이걸 한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포인트를 짚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보면 뉴스들이 이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뭐 배터리 데이가 뭐 이거 하면 자체 생산을 해서 이제 뭐 유통까지 하겠다.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거 이제 유통까지 하겠다. 라는 이제 청사진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려 그러면 요럴 여력이 있는지는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테슬라가 뭐 기가팩토리라든가 자동차 생산 라인도 지금 캐파 증설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런 것도 배터리 이런 것들 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도 유상증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이 관련 기업들의 노이즈 요인이 함께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포인트로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소재 기업과 배터리 완성품 업체들은 계속 캐파 증설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비 기업들에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상증자라든가 그런 요인들이 나오기 전에는 장비 섹터가 탑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진짜 캐파를 증설하고 하는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이슈가 붙었을 때 이제 소재 기업들과 완성품 업체들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게 일단 타이밍을 논하면 안 되지만 이제 캐파 증설을 하게 되면 이제 자체적으로 유상증자를 어떻게 자금을 끌어와서 공장을 증설하고 뭐하게 하게 되면 장비도 더 집어넣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파동이 장비 섹터에서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우리가 잡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재 기업이라든가 완성품 업체보다 장비 기업들이 지금 밸류도 싸고요. 또 앞으로 업사이드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 주가 상승 여력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장비 기업들이 만약에 이런저런 요인, 악재 노이즈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이런 거 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장비 기업들 먼저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천은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업들은 그 정도 구간들이 오게 되면 이제 신규 포지션을 취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이제 체크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자급 비율을 확대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테슬라에다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의 센티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야, 테슬라가 지금 LG화학하고 어디하고 쓰고 있는데, 자, 걔네 거 비중 줄일 거 아니냐. 자기가 자체 생산해서 이제 탑재를 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기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쇼티지,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테슬라에다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LG화학이 지금 수주 잔고가 150조예요.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은 유럽권일 건데, 이거를 맞추려고 그러면 뭐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물량들이 뭐 쌓여있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쌓여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지네 거 만들어서 쓰든 말든 일단 당분간 몇 년 안에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전기차의 대부분을 테슬라가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제 공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캐파 증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폭스바겐 뭐 등등 뭐 이제 뭐 다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전기차 생산을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40%가 배터리예요. 이 비용의 40%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예를 들어 3천만원에 생산하면 이 중에 뭐 한 1200만원의 배터리 값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출이 얼마나 폭증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을 흔들어서 이제 주가를 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역시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장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의 CATL이 이제 배터리 비중을 확대를 한다. 중국이 이제 LG화학이나 파나소닉 뭐 이런 데들 거 줄이고 중국 기업들과 뭔가 협업 구조를 더 가져가면서 이제 효율을 보니까 CATL가 더 좋다. 그러면서 중국 배터리를 더 많이 탑재를 해서 우리는 중국 쪽 배터리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겠다. 라는 부분이 만약에 발표가 된다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만약에 테슬라가 이렇게 돼서 이게 이 효율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와 중국 배터리 완전 구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면 싸요. 일단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매력이 있겠죠. 그리고 폭파 위험이 작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니켈하고 무슨 뭐 비중을 뭐 어떻게 해갖고 니켈 비중을 올린 거나 뭐거나 하게 되면 뭐 이제 폭파 위험은 커지는데 무슨 뭐라 그래야 돼? 힘이 좋아지고 자동차가 이제 힘이 좋아지고
더 오래 달릴 수 있고, 요런 부분들이 이제 니켈 함량에 따라서, 니켈이야 리튬이야 아무튼 그거 함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중국 배터리에서는 뭐 그렇게 하고 뭐라 그래야 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뭐 원통형인가 우리나라는 각형이, 뭐 배터리 구조가 항상 달라요. 그래서 중국 배터리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면 이 비용이 낮아지면서 중국에서 이제 CATL에서 이제 뭐 오래 달릴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을 했다. 이제 자기네 이제 뭐 배터리가 기존에 이제 단거리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에만 이제 많이 탑재가 되고 뭐하고 했는데, 이제는 장거리 주행도 가능한 그 기술 개발이 됐다라고 자기네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검증을 만약에 테슬라가 해준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전기차 생산,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쪽 배터리 사용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에 놓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다 아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한국의 배터리는 이제 효율을 중시를 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보다 많이 쓰이는 이유는, 많이 쓰이고 막 이제 수주도 막 많이 쌓이고 하는 이유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오래 가고 뭔가 더 고급, 더 고급 차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부각을 해서 그런데, 더 싸게 만들면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따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면 중국에서 만드는 배터리 기술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왜냐면 그 기술은 이미 다 사장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구간에 일본이랑 한국이랑 이제 포지션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포지션이 우위에 있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거의 막 다 도태되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는데, 배터리 산업에서는 이제 막 산업이 성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적으로 기술이 어떤 게 채택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막 이제 언급이 되고 하게 되면 요거는 굉장히 좀 큰 노이즈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요 부분에서도 이제 뭐 테슬라는 무슨 뭐 올해 생산, 뭐 올해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해서 뭐 상용화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배팅하는 적이 굉장히 많죠.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그게 다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야, 이거 그거 아직 멀었어. 앞으로 10년은 남아서 했는데 테슬라는 막 1, 2년 만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진짜 상용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런 추진력들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기술 혁신을 만약에 테슬라가 만들어낸다, 그러면 배터리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이게 이제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된다 그래서 상용화 될 때까지는 검증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 5년, 10년 안에 상용화는 힘들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도 갖고 있고, 만약에 배터리 생산도 자기들이 직접 한다 그러면 자기네 차에 집어넣어서 이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다 이제 납품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이제 생산을 해서 내보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만약에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뭐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상용화 시켜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기술이 넘어가게 되면 일단 전해질이라든가 분리막이라든가 요런 소재 부품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해질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분리막 관련된 기업은 뭐 사망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시한부라는 거예요. 전해질이라는 소재와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한부인데, 또 여기에서 어떤 이런 관련 기업들이 또 혁신을 만들면서 나중에 필요하게끔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항상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산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 서로 이제 기술 경쟁을 하게 되고, 상용화 과정에서
여러가지 노이즈 요인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술 우위라든가 또 어떻게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캐파에 대한 독점 구조를 가지게 되면 그런 기업이 이제 독과점적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은 춘추 전국 시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강자일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3개밖에 없어요. 중국, 일본, 한국.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테슬라가 드라이버를 강하게 걸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게 생기고 있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신흥 강자로 미국과 유럽이 배터리 산업에서 캐파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기술에서 가장 앞선 데는 한국, 중국, 일본이란 말이에요. 중국이냐 한국이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도요타라든가 뭐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다 있고 요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큰 쪽에서 보면 기술 패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이 5개국에서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미국 여기에서 이제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하겠죠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떤 독과점적인 구조를 가져가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을 사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관련 기업들도 분산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우리는 장기적인 스탠스를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이 완료돼도 검증 기간만 3년 이상 소요된다라고 일단은 이쪽 업계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영상도 찾아보고 뭐 뉴스도 보고 했는데, 그래서 아직 뭐 이제 확실시 된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코멘트들만 나와도 시장에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흔들리는 포지션이 나오면 당연히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악재운으로 작용을 해서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2021년, 2022년을 보고 사면 돼요. 2023년까지. 자, 요 구간을 보고 비중을 늘려가는 포지션을 취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물적 분할을 하고 뭐하고 해서 이제 노이즈윤이 나와서 이제 주가 빠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주가 어느 정도 빠지면 IPO에 대한 기대감이 또 붙을 거라는 거죠. IPO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이 100% 다 갖고 있으니까 지분 가치를 오버해서 이제 책정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야 지분 가치가 올라갔다 하면서 또 주가가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방금 언급한 대로 제가 가진 스탠스는 그 정도 가지고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2차전지 관련 산업이 성장한다 그러면 이 세 개 기업이 모두 다 좋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률 퍼포먼스는 누가 더 좋을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물적 분할이라는 게 사실 악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심리적인 부분을 흔드는 거지. 자, 기존에 이제 LG화학이라는 그룹에 가치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가치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만약에 이상 빠져주는 구간이 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좋은 매수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미리미리 이전에 분할 매도 이제 포지션을 취해놨던 분들은 가진 비중은 굳이 던지고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오늘은 그래서 2차전지 쪽 그리고 LG와 물적 분할 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진 개인적인 스탠스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테슬라 이제 배터리 데이가 22일 날이고 나오고 뭐하고 하면 다음 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구간에 만약 이슈가 많이 되고 그때 이제 시장 흐름이 만약에 안 좋다라거나 그렇게 되면 하락이 크게 나올 것이고, 시장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 하락이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럼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좋은 포지션을.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크게 나와준다 그러면 2차전지 섹터의 비중을 늘려가는 포지션들을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거라는 거죠. 소재 기업이고 이제 배터리 기업이고 완성품 기업이고, 자, 소재 기업이고 배터리 기업이고, 자, 미래에 이제 캐파를 계속 늘려가야 되는 것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생산 시설을 늘려가야 되는 거죠. 생산 시설을. 그러면 생산 시설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장비라든가 이런 거 사용처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 부품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 자, 소재, 이제 배터리 완성 업체들은, 이제 캐파를 증설한다는 건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부터는 이제 많이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장비 기업들은 얘네들은 안 좋아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자, 생산 시설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장비 더 집어넣어야 될 거고, 요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돼야죠. 그러면 장비 기업들은 어때요? 요런 부분들로 만약에 같이 흔들리는 포지션들이 온다 그러면 장비 기업들 먼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장비 기업들은 내리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지금 PNT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이제 적정 가치 같은 부분들은 이제 회원분들한테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업사이드가 막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비 기업들 중에서 저는 이제 50배, 100배 가는 기업이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닥 구간에서 연결해놓고 보면, 자, 5000%, 10,000%짜리 기업이 장비 기업들 중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장비 기업들 위주로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자. 라는 관점 정도 해서